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청소년 소설집 그 녀석 덕분에 중 리딩 이즈 섹시. 이경혜 지음, 전병하 읽음. 그 애를 처음 본 순간 나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 애가 익살스럽게 생겼느냐고? 천만에. 나는 학원 강의를 2타임이나 빼먹고 시내에서 영화를 보았다. 모의고사가 이틀 뒤였지만 특별 상영 중인 친절한 금자씨를 도무지 놓칠 수가 없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박찬욱 감독 작품이니 미래에 박 감독의 뒤를 이어 이 나라 영화 산업을 이끌어갈 나, 홍민기가 어찌 그것을 놓칠 수 있으랴. 피곤한 몸을 손잡이에 기댄 채 전철에 흔들리며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내 마음은 충만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절망감이 들기도 했다.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교육을 받으면 저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나는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도 무척 좋아했지만 친절한 금자씨에서는 더욱 짜릿한 매력을 느꼈다. 그러니까 학생으로 친다면 JSA는 공부 잘하는 멋진 범생이 같고 친절한 금자씨는 묘한 매력을 가진 날라리 같다고나 할까? 어쨌든 나는 영화학과에 가고 싶다는 말도 못 꺼내는 형편이니 과연 죽기 전에 영화를 건드려 볼 수나 있을까? 눈앞에 걸려있는 모니터에서는 녹화된 텔레비전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을 걸 생각해서인지 모든 화면은 자막 처리가 되어 있었다. 나는 아무런 흥미도 없이 화면에 눈길을 주었다. 커다란 돼지를 몇 마리나 키우고 있는 외국의 한 부부가 나와서 떠들고 있다. 덩치가 산만한 다 자란 돼지는 자신의 몸무게를 잊은 채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침대 위로 뛰어올랐다. 덕택의 침대가 부서져서 몇 번이나 바꾸어야 했다고 돼지들 못지않게 체중이 나가 보이는 그 부부는 말했다. 나는 그 부부가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돼지로 하여금 자신이 돼지란 사실을 망각하게 한 것이니까. 저 돼지들은 평생토록 자기들이 개나 고양이인 줄 알고 살 것이다. 괜히 내 속까지 답답해졌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길을 내리던 나는 내 앞에 앉은 여자애의 가슴에서 시선을 멈추었다. 정확히 말하면 가슴이 아니라 티셔츠에 가슴팍에 새겨진 글씨를 본 것이다.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 나왔다. 리딩 이즈 섹시. 그 글씨 밑에는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소녀가 그려져 있었다. 책 읽는 게 섹시하다는 말을 가슴팍에 떡 붙인 채 정신없이 책을 읽는 여자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럴 수 있는 여자라는 건 3가지 경우일 것이다. 완전히 멍청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책을 읽는 경우이거나 그 말이 마음에 들어서 그 옷을 입었지만 그 사실을 잊고 책을 읽는 경우, 그도 아니면 정확한 목적 아래 그 옷을 입고 보란듯이 책을 읽는 경우. 독서 산매경에 빠진 데다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다. 그 모습은 확실히 내 눈길을 끌었다. 내 주변의 몇몇 사람도 그 애의 가슴팍을 보면서 소리 죽여 킥킥 웃었다. 그런데도 그 애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을 뿐이었다. 저러다 내릴 곳이나 잘 챙기려나? 불쑥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철이 멈출 때면 그 애는 차창 밖을 보는 것으로 잠시 유리벽 밖으로 나오곤 했다. 단정한 단발에 고집스러워 보이는 콧날. 내리깐 눈꼬리도 제법 길었다. 거기다 야무지게 담은 입술까지 보아하니 고집 하나는 누구한테도 안 지게 생겼다. 얼굴은 예쁘다고도 밉다고도 말할 수 없었다. 묘하다고나 할까. 그런 기준 자체를 비웃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사실 애완용 돼지보다야 그쪽이 100번 흥미로웠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애가 얼굴을 탁 쳐들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만 못 볼 장면이라도 본 사람처럼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뛰었다. 귀찮은 치안을 처리하듯 정면으로 바라보는 강렬한 눈길. 만원 버스 속에서 누가 더듬기라도 하면 주머니에서 바늘을 꺼내 찌를 게 분명한 여학생이었다. 하지만 그 애는 금세 읽던 책 쪽으로 눈길을 가져갔다. 나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여전히 그 애를 힐끔힐끔 훔쳐보았다. 이대로 헤어지기는 아까웠다. 어떻게 할까? 머릿속으로 궁리를 하고 있는데 전철이 섰다. 그러자 그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보며 소리치는 것이었다. 야, 이 멍청아! 내려야지 뭐해? 나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물론 그 애를 쫓아 전철에서 내렸다. KBS 오디오북 먼저 내린 그 애는 뒤따라 내리는 나를 빤히 바라보고 서 있었다. 뭐야, 언제 봤다고 남더러 멍청이래. 무안해진 내가 묻자 그 애가 대답했다. 너 나한테 반했잖아. 한눈에 반한 여자가 내리는데 따라 내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 멍청이지. 허, 네가 나한테 반한 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뿅 갔잖아. 끼고 있네. 이거 완전히 공주병 중증 환자 아니야. 안 반했어? 그럼 왜 따라 내렸는데? 그거야 얼결에. 얼결에?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럼 진짜 멍청이야? 나를 빤히 바라보는 그 눈동자는 매직펜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새까맸다. 뭐야, 서클렌즈라도 한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절대 눈길을 피하지 않는 그 또렷한 눈동자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의 가슴팍을 가리켰다. 이런 말로 호객행위를 하다니 혹시 프로야? 이런 말에도 넘어오다니. 넌 호색한이니? 호색한? 색을 밝히는 너? 책에서나 나오는 말을 쓰는군. 어쨌든 절대로 지지 않을 아이였다. 나 역시 굳이 이기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좋아. 반했다고는 할 수 없어도 너한테 흥미를 느낀 건 사실이야. 책 읽는 모습이 약간은 섹시했어.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섹시한 거야. 아유, 알겠습니다. 이제 싸움은 그만하고 슬슬 인사나 하는 게 어때? 나는 그 애를 향해 손을 내밀며 말했다. 난 홍민기야. 동해안고 2학년. 넌? 난 송진여고 2학년. 이름은 연저야. 김연저. 연꽃 연자에 나타날 저자. 우리 엄마가 연꽃 꿈을 꾸고 날 낳으셨거든. 누가 물어봤냐? 그나저나 연저라. 거꾸로 하면 저연? 전연이네. 그래, 전연이 내 별명이다 어쩔래. 딸을 낳으면 이연이라고 지을 거야. 이년, 전연, 모녀 한 세트가 되는 거지. 우리 지금 막 만났는데 벌써 출산 계획까지 짜는 건 좀 오바가 아닐까? 시끄러워. 나 배고프니까
라면이나 먹으러 가자. 그 애는 그러면서 앞장서서 걸어나갔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학원이 끝날 시간이었다. 학원이 끝나면 늘 라면을 사 먹었으니 이제부터는 리얼타임으로 계산하면 될 일이었다. 여기서 집까지는 전철로 3정거장이니 그 시간쯤에 여유는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애, 김연저의 뒤를 따라갔다. 연저는 전철역 앞에 있는 허름한 분식집으로 지체 없이 들어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 손님 하나 물고 왔어. 라면 2그릇 줘. 계란 풀어서. 나는 깜짝 놀라 분식집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다. 연저와는 전혀 다른 눈매가 순하고 수수해 보이는 그 아주머니는 입을 가리고 웃으며 말했다. 어서 와. 못 보던 친구네. 이리 앉아요. 내가 얼른 라면 끓여줄게. 아휴, 우리 연저가 저렇게 장난꾸러기야. 나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얼떨떨한 채로 자리에 앉아 연저를 뚫어져라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나 그 애는 눈을 내리깐 채 나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자, 얼른들 먹어. 배고프겠다. 아주머니가 라면 2그릇을 갖다 주며 말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라면을 받아들며 꾸벅 인사를 했다. 잘 먹겠습니다. 근처 학원에서 쏟아져 나온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아주머니는 곧 바빠졌고 우리는 둘 다 말없이 라면만 먹었다. 라면을 다 먹자 연저는 빈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갔다. 나는 라면 값을 내는 게 신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 주춤하고 있다가 조심스레 라면 값을 내밀었다. 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두 팔을 마구 내저으며 말했다. 무슨 돈을 내. 딸내미 친구한테 라면값 받는 사람 봤어? 아휴, 얼른 집어넣어. 그리고 자주 놀러와.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서 있던 연저는 픽 하고 웃더니 나를 따라 나왔다. 날 진짜 삐끼로 알았니? 농담도 못 알아듣는 멍청이. 나는 그냥 웃기만 했다. 갑자기 연저가 내 팔짱을 꼈다. 여기 작은 공원 있는데 한 바퀴만 돌고 가. 너랑 조금만 더 있고 싶거든. 연저가 매달린 팔 쪽으로 따스한 온기가 밀려왔다. 기분이 좋았다. 날 어머님께 선보인 거야? 우리 엄마를 너한테 선보인 거지. 아닌가? 내가 라면집 딸이란 건 내 정체성 중에 핵심이거든. 나를 이룬 8알은 라면이란 말이야. 몸도 마음도 학비도. 그러니까 나를 소개하는 절차였다고나 할까? 라면을 많이 먹게 해주는 걸로 이 홍민기를 꼬시려 했다 이거군. 상당히 센 욕 아니야? 나야 보시다시피 얼굴도 몸매도 평균치밖에 안 되니까 먹는 걸로나 꼬셔야지. 그야말로 절대로 물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학원이 끝나고 출출해진 배에 라면보다 흡족한 음식은 없었다. 맹세코. 그런데 연저가 갑자기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말하는 것이었다. 너 사귀는 여자 있구나? 그치?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냥 넘겨짚어 보는 건가? 나 역시 연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절대로 눈길을 피하지 않는 그 까만 눈동자에 그만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럼 있지. 얼굴도 너보다 이쁘고 몸매도 너보다 좋은데 불행히도 라면집 따님이 아니야. 나 이거 완전 갈등인걸? 내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수지가 예쁘고 총명한 아이란 건 내가 멋진 남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타공인의 사실이다. 그런데 나는 우연히 만난 이 아이에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끌려들고 있는 것이다.
2, S 5, D 5. 북. 걷는 사이에 공원에 다다랐다. 연저의 말대로 자그마한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다. 외눈박이 가로등만이 스파게티 소스 같은 주황빛 불빛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 연저가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내 입술에 살짝 입술을 갖다 댔다. 아주 짧고 가벼운 입맞춤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의 뽀뽀에 가까운 접촉이었지만 그 보드랍고 따스한 입술의 감촉은 내 입술에 그대로 남았다. 나는 정신이 아득해서 멍하니 서 있는데 연저의 태연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때? 이런 걸 화살처럼 스쳐간 입맞춤이라고 하지. 그냥 너한테 도장을 찍은 거야. 물론 널 혼자 차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독점은 나쁜 거니까. 오죽하면 독점 방지법이 다 있겠어. 나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연저는 계속 나를 당황케 한다. 주머니에서 불쑥 비둘기를 꺼내는 마술사처럼. 하지만 네 애인은 널 독차지하고 싶어 하겠지? 보통 멍청한 여자애들이 그러잖아. 너 같은 멍청이의 애인도 멍청할 건 뻔하지. 그럼 그렇게 믿게 만들어줘. 넌 멍청하긴 해도 뇌세포는 괜찮아 보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렇게만 하면 라면은 실컷 먹게 해줄게. 나는 영화 속에서 흔히 보듯이 그 애의 말을 내 입술로 막고 싶었다. 차마 그러지는 못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사귀어온 수지의 얼굴은 그 순간 조금도 떠오르지 않았다. 집에 들어가니 아버지는 거실에서 굳은 인상으로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고 엄마는 침대에 드러누운 채 내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했다. 두 사람이 또 싸운 모양이었다. 자주 있는 일이라 나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 걸핏하면 저렇게 냉전을 벌였다. 그래도 소리를 지르거나 뭘 던지거나 때리는 일은 없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보통 가정의 모습이거니 생각한다. 좀 늙은이 같은 생각인가? 그때 핸드폰 벨이 울렸다. 수지였다. 나는 얼른 화장실로 들어갔다. 꿀꺽. 저절로 침이 삼켜졌다. 찔리긴 좀 찔렸던 것이다. 야, 홍민기. 너 말도 없이 땡땡이 까고 어디 갔다 온 거야? 조용히 해. 집에도 말 안 했단 말이야. 아, 그러게 어딜 갔냐고. 영화 한 편 때리고 왔다. 왜? 어쭈, 너 요새 왜 그래? 내일 모레가 모의고사인데 지금 제정신이야? 그만해. 네가 내 엄마냐? 너 요즘 아주 이상해진 거 알아? 이번 시험 지난번 성적에서 1등만 떨어져도 당장 차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딸깍. 전화는 끊겼다. 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수지는 상대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만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여기는 아이였다. 건전한 애인이었지만 문제는 상대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혼자 판단한다는 점이었다. 그런 애였으니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를 비디오로 함께 보았을 때도 몹시 분개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인데 술을 먹게 놔둘 수가 있어? 그러면 죽는 걸 알면서 말이야. 저런 건 사랑이 아니야. 수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 영화 속의 인물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꼭 옳은 일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그런 사랑이 더 깊은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나는 그 영화에서 깨달았다. 그런 수지였으니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성적을 올려 좋은 대학에 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늘 이렇듯 공부를 챙기고 닥달했다. 수지야 상위권 학생이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게 몸에 배었겠지만 나는 간신히 중위권에 속한 몸이라 수지의 그런 간섭이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수지의 높은 성적과 그런 식의 태도 때문에 엄마는 우리의 교제를 매우 달가워했고 수지를 몹시 귀여워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다른 의미로 수지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수지의 잔소리 전화 덕분에 미안했던 마음이 싹 가신 것이다. 그러나 수지는 화를 내고 전화를 끄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금세 문자를 보내왔다. 화내서 미안. 하지만 슬럼프에 빠질 여유도 우린 없잖아. 힘을 내. 조금만 참으면 우리에겐 빛나는 미래가 있어. 빛나는 미래라. 나는 그 문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누나 방 앞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니 들어와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재수생인 누나는 매트를 깔아놓고 요가를 하고 있었다. 집안 분위기가 이런데 요가가 돼? 내가 놀리듯 묻는데 누나는 잠깐 동작을 멈추고 나를 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너 학원 땡땡이 쳤지? 뭐? 아니야. 하지만 나는 금세 꼬리를 내렸다. 예전부터 깐깐한 엄마는 속이기가 쉬웠지만 어수룩한 누나는 속일 수가 없었다. 하여간 누나는 귀신이야. 그렇게 표가 나. 그래. 얼굴에 기분 좋다 라고 써있는걸? 학원을 빠진 거야 기본이겠고 수지랑 데이트한 정도로도 그런 표정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나는 또 뜨끔했다. 여자들은 뭘 먹고 커서 다들 이렇게 날카로운가? 사실은 친절한 금자씨 보고 왔어. 잘하는 짓이다. 지난달에도 네 성적 떨어졌다고 엄마 혈압 올라간 것도 잊었냐? 엄마한테도 좀 친절해지시지? 아휴. 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누나는 다시 엎드리더니 멋지게 뒷다리를 뻗었다. 사람에게야 앞다리 뒷다리가 따로 없겠지만 그러고 있으니 꼭 뒷다리라고 불러줘야 할 것 같았다. 겉으로 뭐라고 말하든 누나는 결코 그런 일로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 어떻게 걱정의 화신인 우리 부모 사이에서 누나 같은 자식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누나는 모든 일의 태평이다. 걱정이라고는 안 한다. 오직 얼굴과 몸매를 잘 가꿀 생각만 할 뿐이다. 집에서도 누나에 대해선 포기했다. 그 바람에 나한테 더 악착같이 기대를 해서 나는 영화학과에 가고 싶다는 말도 못 꺼내는 형편이지만. 그러니까 누나, 절대 비밀로 해야 해. 엄마가 알았다간 큰일 나. 알았어. 방해되니까 얼른 꺼져. 나는 방문을 닫으려다 다시 고개를 들이밀고 누나에게 물었다. 누나, 우리의 빛나는 미래란 게 대체 뭘까? 조금만 참으면 온다는 그 빛나는 미래라는 수지의 말에 어쩐지 비위가 상한 것이다. 뭐긴 뭐야. 인류 대학에 가서 사람들한테 선망의 시선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지. 간단히 말해 건전한 속물이 되는 거야. 이제 고양이처럼 등을 올리는 자세를 취한 누나는 잘라내듯 대답한다. 갑자기 둔중한 망치가 날아와 뒤통수를 탕 때린 것만 같다. 저래서 내가 누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어떤 때는 정말 외모에만 집착하는 한심한 젊은 여자 같은데 가끔씩 저렇게 전곡을 찌르는 것이다. 그럼 건전한 속물이 되기 위해 삶을 저당잡히며 모든 욕구를 누르며 사는 우리는 어린 속물인가? KBS 오디오북
나는 입을 다문 채 누나의 방문을 닫고 나왔다. 나야말로 혁명을 한 것도, 살인을 한 것도, 여자와 도망간 것도 아니다. 겨우 학원 한 번 빼먹고 영화관에 갔고 처음 만난 여자애랑 살짝 입을 맞춘 게 다였다. 그런 하찮은 일이 대단한 일탈이 된다는 건 그만큼 지금까지 내 삶이 형편없는 삶이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형편없던 삶이 대학에만 간다고 대단한 삶으로 바뀔 수 있을까? 아니다. 이렇게 살던 자는 영원히 이렇게 살게 될 뿐이다. 다시금 연저가 떠올랐다. 그 애는 어떤 애일까? 당돌하면서도 어딘가 안쓰러움이 느껴지는 아이. 연저를 떠올리니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그 입술과 짜릿했던 몸의 전율이 딸려서 떠올랐다.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내 몸은 순식간에 열탕기처럼 달아올랐다. 나는 온몸을 감싸는 그 전율에 내 몸을 더 맡기고 싶었다. 모의고사 준비 따위, 그런 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느낌은 연저와 있었던 시간을 떠올리며 다시금 그 아늑하고 달콤한 감정에 젖는 일이었다. 나는 그대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짜증스런 부모의 신경전도, 내일 모레로 닥친 모의고사도, 대학 입시의 불안도 그 순간엔 다 사라졌다. 나는 연저의 입술만을 생각했다. 온몸으로 다시금 뜨거운 해일이 몰려왔다.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자 수지가 교실 앞에서 나를 불렀다. 우리가 커플이라는 것은 전교에 다 알려져 있는 일이라 새삼 거리낄 일은 없었다. 왜? 수업도 땡땡이 쳤을까봐 감시하러 온 거야? 내 말에는 나도 모르게 가시가 박혀 있었다. 내가 어젯밤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너 요즘 상태가 정말 걱정돼.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 까딱하면 물살에 떠내려가는 거야. 잠시라도 한눈 팔면. 나는 수지의 지나치게 진지한 태도가 안 입고왔다. 걱정 마시라고. 떠내려가도 네 손은 놓고 갈 테니까 넌 꿋꿋이 물살을 헤치고 나가라고. 비겁하다. 나는 내가 비겁하다고 느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수지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아무래도 연저에게 기울어가고 있는 마음에 죄책감을 느꼈나 보다. 지저분하군, 나라는 인간은. 그러는 나를 수지가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눈길이 서늘했다. 알았어. 지금부터 나는 네 손 놓을 테니까 혼자 멋대로 떠내려가. 수지의 목소리는 모든 흥분이 가신 낮은 목소리였다. 그러면서 수지는 조용히 몸을 돌려 복도를 걸어나갔다. 천천히. 나는 달려가 수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수지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 연저에게 마구 쏟아져가던 마음도 이상하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기분은 더러웠다. 나는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이어폰을 꽂은 채 몸을 흔들고 있는 짝꿍 제철이의 mp3를 획 낚아챘다. 어이, 왜 그래? 자식, 책을 읽으려면 집중해서 봐야지. 이 형님이 기분 꿉꿉하니 좀 들어야겠다. 애인만 잘 만나고 와선 왜 난리야. 제철은 그렇게 구시렁거리면서도 순순히 mp3를 넘겨주었다. 빅뱅의 노래가 흐르고 있었다.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 또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너를 사랑했기에 후회 없기에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 나는 아 뜨거라 싶어 이어폰을 얼른 귀에서 뗐다. 마음에 걸리는 것들은 이렇게 내내 쫓아다니는 모양이다. 나는 mp3를 제철에게 도로 던지고는 영어책을 꺼냈다. 그러나 글자는 한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나는 핸드폰을 꺼내 연저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8시 그 공원에서 보자. 보고 싶다. 오늘 저녁 8시에는 내일 볼 모의고사를 대비한 마지막 정리가 있다. 족집게로 유명한 강사가 강남에서 일부러 초빙되어 온다. 이 수업까지 빠졌을 때 새파랗게 질릴 수지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러나 연저의 답장은 뜻밖이었다. 오늘은 시험 공부할 거야. 내일이 모의고사잖아? 나는 아무 답변도 쓸 수 없었다. 연저에 대해 배신감마저 들었다. 내게 연저는 공부 따위에는 자유로운 아이로 비춰졌던 것이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 오후 시간은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시험 공부하라고 선생님이 자습 시간을 주었지만 검은 막에 가려진 듯 수학 문제 한 줄조차 풀 수 없었다. 내일이 모의고사인데 연저까지 모의고사 공부를 한다는데 나는 왜 이러는가? 나는 혼자만 라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느낌이었다. 내 발걸음은 학원으로 향하지 않았다. 만나달라고 구걸할 생각은 없었다. 그냥 그 애를 찾아가리라. 내가 아는 곳은 라면집 뿐이어서 나는 그리로 향했다. 분식집 문을 밀고 들어가며 나는 얼른 실내를 둘러보았지만 연저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연저의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그 아주머니는 금방 나를 알아보며 반가워했다. 연저는 집에 갔는데. 여기서 가까워. 가봐. 나는 아주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골목길로 들어섰다. 쓰레기 봉투들이 문 앞마다 늘어서 있는 어둡고 좁고 더러운 골목이었다. 발만 하얗고 온몸이 새까만 고양이 한 마리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물어뜯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캬 하고 사나운 소리를 냈다. 그 골목 끝에 연저의 집이 있었다. 문을 두드릴 필요도 없었다. 골목으로 나 있는 창은 열려 있었고 그 앞에는 헤드폰을 낀 채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연저의 모습이 정면으로 보였다. 연저의 뒤로는 낡은 텔레비전이 켜져 있고 후줄근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머리가 허연 아저씨가 넋을 잃고 그것을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가난한 집이 거기 있었다. 아니, 가난한 단칸방. 모든 것이 허름하고 낡았다. 무엇보다도 한 집안의 사생활이 이렇게 창문 하나로 세상에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게 가장 가난하게 느껴졌다. 나 같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으리라. 문득 허락도 없이 이런 비밀스러운 풍경을 보는 일이 마음에 걸렸다. 연저가 화내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물끄러미 연저를 바라보고만 서 있었다. 지금 연저와 나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셈이었지만 헤드폰을 끼고 책을 읽고 있는 연저는 전철에서 만났던 바로 그날처럼 나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연저야 하고 부르고 싶었지만 그 말은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연저의 가슴에는 Reading is sexy 라는 문장이 빛나고 있었다. KBS 오디오북 그때 인기척을 느꼈는지 연저가 고개를 들었다. 연저의 얼굴이 스위치를 켠 듯 순식간에 환해졌다. 어머, 너 어떻게 알고 왔어? 연저의 외침에
힘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저씨가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 내 친구 민기야. 인사드려, 우리 아버지야. 아프셔서 말은 잘 못해. 나는 방충망을 사이에 둔 채 연저의 아버지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어머니처럼 선량한 얼굴이었지만 그 얼굴은 병색이 짙었다. 아버지, 나 나갔다 올게. 그러더니 연저는 쪼르르 밖으로 달려나왔다. 연저가 이렇게 좋아할 줄은 나도 몰랐다. 연저는 나오자마자 내 팔에 매달리며 말했다. 어쩌면 전화도 없이 오냐? 시험 공부 안 해? 이렇게 쪼르르 나오면 어떡해. 님께서 직접 왕림하셨는데 감히 공부를 어이하오리까. 데이트 거절할 땐 언제고. 무슨 공부하고 있었어? 백경을 읽고 있었어. 허먼 멜빌에. 아, 고래 미친 선장 나오는 거? 그레고리 팩이 주연이었는데. 맞아. 영화도 있어. 내 이름은 이슈마엘이다. 영화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니?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이슈마일이란 이름을 들어본 것 같다. 추방자, 방랑자란 뜻이야. 추방되었으니 방랑할 수밖에 없지. 추방된 방랑자가 자발적인 방랑자보다 멋있잖아? 그쪽이 더 그늘이 짙으니까. 그래서 이슈마일보다 에이어브 선장이 매력적이야, 나는. 이슈마일은 그럼 누구야? 그 소설의 화자야. 선원으로 나오는. 에휴, 모의고사 공부한다는 애가 뭘 그런 걸 읽고 있냐. 얘가 뭘 모르네. 모의고사라는 건 원래 독해력과 언어 능력이 우수해야 잘 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다 수준 높은 시험 공부지. 우리는 골목길을 빠져나와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지금쯤 학원에서는 족집게 강사의 열강이 펼쳐지고 있을 것이다. 나는 연저에게 물었다. 넌 무슨 과를 가고 싶은데? 국문과나 영문과? 이 순진한 도련님아. 우리 집에 와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어? 나는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대학 갈 돈이 어딨니? 우리 아버진 쓰러져서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래도 똥오줌 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지만 우리 엄마 라면 판 돈 그거 갖다 바칠 만큼 대학이 대단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 돈이 남아 돌면 갈만은 해. 언젠가 그렇게 되면 그때 가지 뭐. 그러면 도서관 학과에 가고 싶어. 사서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섹시한 직업이잖아. 사서가 섹시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그나저나 넌 왜 그렇게 섹시한 걸 좋아하냐? 가슴에까지 써붙이고 다니질 않나. 너 섹시한 데 대해 콤플렉스 있지? 콤플렉스 좋아하시네. 이쁜 여자가 이쁜 걸 알아보는 거지. 친절한 금자씨 안 봤어? 거기서 이영애가 그러잖아. 이쁜 게 좋아, 뭐든지. 난 섹시한 게 좋거든, 뭐든지. 내가 워낙 섹시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부터 섹시한 년이라고 불러주지. 섹시한 년. 나는 속으로 그렇게 웅얼거려 보았다. 괜히 몸이 근질거렸다. 그 말에 떠오르는 건 포르노 잡지의 표지 모델 같은 여자들이었다. 어떻게 봐도 연저와는 연관되지 않는 말이었다. 나는 연저에게 다시 물었다. 그럼 졸업하면 취직하는 거야? 그래야지. 지금도 아르바이트는 열심히 해. 오늘은 쉬는 날이지만. 어제도 매장 옷 정리 일하고 오던 길이었어. 그랬니? 난 학원 땡땡이 치고 바로 그 친절한 금자씨를 보고 왔는데. 이거 좀 찔리잖아? 뭘 찔리긴. 나도 읽던 책 재밌으면 아르바이트 제껴버려. 그래서 자주 잘리지. 사실은 실업계로 갔어야 했는데 책 읽기엔 아무래도 인문계 쪽이 나을 것 같아서. 취직하려면 무지 힘들 거야. 하지만 뭐 아르바이트를 몇 항이고 뛰어서 메꾸면 돼. 아무리 밝게 말해도 나는 연저의 마음이 안쓰럽게만 느껴졌다. 내가 연저였다면
친구들과 형편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죽고 싶었으리라. 대학 입시를 걱정하지 않는 고등학생을 만난 게 처음이라서 나는 기분이 다 이상했다. 이런 삶도 있다. 내 친구들은 대학에 못 가면 죽을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러는 넌 무슨 과에 가고 싶은데? 연저가 물었다. 맞춰봐. 영화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입만 열면 영화 얘기만 하면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내 꿈은 그게 무엇이든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지만 영화과에 가겠다는 얘기는 입도 뗄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연저 앞에서 했다가는 또다시 멍청이 소리를 들을지도 몰랐다. 난 책만 읽을 수 있으면 돼. 책만 읽을 수 있으면 뭐를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 차 타고 다니면서나 집에 와서는 책을 읽을 수 있잖아. 책을 못 읽는 직업이란 없지 않아? 그래서 내 인생은 무조건 만족스럽게 되어 있어. 어느 과를 가든지 영화 공부는 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도 그만큼 양보할 수 있긴 했다. 대학까지만 부모 뜻대로 따라주고 부모의 체면을 세워주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 거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내 나이에 타협치고는 참 불순하고 불결하다. 나는 괜히 연저에게 주눅이 드는 기분이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하기까지 연저가 겪었을 갈등이 짐작이 가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탁탁 정리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척척 내려버리는 그애에게 반발도 일었다. 치, 잘난 척하긴 어지간히 잘난 척해. 그런데도 연저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원래 책 좀 읽는 애들은 잘난 척해. 사실 좀 잘났거든? 아이 그 여걸. 나는 내 팔에 매달려 있는 연저의 팔뚝을 꼬집었다. 공원으로 들어서니 어제의 입맞춤이 생각나 내 얼굴은 벌써 달아올랐지만 공원에는 여기저기 사람이 제법 있어 내 꿈을 이루기는 요원해 보였다. 하지만 입을 맞추지 못해도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연저와 있는 이 순간이 행복했다. 이 순간 자체가. 누군가 인류 대학에 가는 건 섹시해 라고 말해준다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라도 흔들림 없이 그 게임에 내 청춘을 걸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겨우 빈자리를 하나 찾아내 나란히 앉았다.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빛 속에서 가로등이 비로소 켜졌다. 그 빛을 받자 연저의 가슴팍에 써진 그 빛나는 문구가 다시금 반짝였다. Reading is sexy. 연저의 가슴 위로 작은 별들이 떠오른 것만 같았다. 나는 이 별들을 오래도록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서쪽 하늘에 푸른 별 하나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제법 섹시한 별이었다. 나는 그 별을 향해 가만히 입술을 내밀었다. 여러분은 지금 이경애 작가의 청소년 소설집 그 녀석 덕분에 중에 단편 리딩 이즈 섹시를 들으셨습니다. 이경애 작가의 그 녀석 덕분에는 모두 4편의 중단편 작품이 실린 소설집입니다. 4편의 소설은 18, 19을 지나는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계기로 마주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리딩 이즈 섹시의 주인공 민기는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동갑내기 여자의 연저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영화에 인생을 걸어보고 싶을 정도로 빠져있지만 부모님과 학교, 사회의 시선이 무서워
대학 입학 이후로 꿈을 미뤄둔 민기. 하지만 갑갑한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만만하며 자신의 삶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갈 줄 아는 연저를 만나자 무엇이 옳은 길일까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기 시작합니다. 꿈을 찾는 씨앗을 뿌려주는 한 아이와의 만남을 그린 소설 리딩 이즈 섹시. 지금까지 성우 전병아였습니다.